안녕하세요, 프리패스TV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정말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저 멀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캐나다도 지난 1월 6일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수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이민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민을 준비하던 분들께선 최근 발표된 정책들로 인해 불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정책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내 미래를 대비할지 계획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특히 ECE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도 최근 바뀐 부분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테니까요.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상황은 어떠하고 ECE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국가로 저출산과 낮은 인구 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지금에 비한다면 현저히 완화된 규정을 시행했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즉 캐나다 연방이 초청 점수를 75점까지 낮추어 영주권을 뿌리다시피 한 적도 있으며 PNP, 그러니까 주정부 이민 쿼터도 대부분 주에서 10년 전 대비 1.5배에서 2배 확대되었죠. 특히 최근까지도 약 50만 명의 이민자가 모집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자 수로 인해 2024년부터 이민자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더니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속속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배우자 취업 비자의 경계가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LMIA, 그러니까 캐나다 내 외국인 고용 허가서 관련 소식도 있었죠. 2024년 9월 26일부터는 저임금 LMIA 경우 고용주당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 상한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실업률이 6%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LMIA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하게 유지한 기간은 평균 1년에서 1년 반을 넘긴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민 규제가 강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호가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던 건데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 정책의 경우 정치와 경제, 노동시장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으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가장 일반적인 창구인 취업비자를 위한 LMIA는 이민법이 아닌 실업률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 보고 캐나다 이민이 완전히 막혔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리해보면 당분간 캐나다 이민 정책의 문은 좁아질 수 있으나 정치 및 경제 변화가 심한 지금 시기에 하나여 그럴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예전과 같이 이민 정책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우 최근 SK주 취득 시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홍역을 앓았는데요.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캐나다 전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ECE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연방 및 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ECE 교사의 수요가 늘었지만 교사의 자질과 교육 수준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업을 들은 분들이 별다른 현지 경험 없이 영어 점수도 준비하지 않은 채 SK주에서 손쉽게 캐나다 ECE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이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또한 상대적으로 자격 요건이 낮은 SK주에서 취득하고 다른 주로 변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현지에 적합한 인력 선발을 위해 2025년 2월 기점으로 개선 정책이 시행됐죠. 근데 이것도 미리 말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바뀐 조건은 SK주 발급 신분증을 가진 경우에만 EC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건데요. 쉽게 말해 SK주에 실제 거주하며 SK주 공식 ID카드, 예를 들어 SK주의 운전면허증이나 포토 ID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SK주 EC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한 채로 SK주 EC 자격증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SK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캐나다 현지에 입국을 해서 SK 주민이 된 후에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주 이민국이나 교육청에서도 신청자는 SK주 공식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K주를 통해 EC 자격증을 받으려는 분들은 일단 캐나다에 와서 SK주에 거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등 어떤 형태로든 SK주에 먼저 입성을 해서 ID 카드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하죠. 이는 SK주 정부가 자국 내에서 실제로 활동한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자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SK주 입장에서는 자격증만 따가고 정작 다른 주로 가버리는 경우를 줄이고 실제로 SK주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SK주 EC 자격증 따기는 어려워졌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EC 변경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보면서 SK주 EC가 2월부터 SK주 내에 신분증이 있는 분들만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존의 SK주로 준비하려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으니 새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건을 갖추고서 바로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SK주를 통해 EC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캐나다 정책 변화로 인해 대도시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길이 더욱 좁아지셨음을 느꼈기 때문일 텐데요. 당장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 온타리오와 BC주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BC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현지 교육과정에서 실습시간 점수가 필요하며 온타리오주는 현지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레벨 3로 타 주에서 취득한 다음 IELTS 6.5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추후 영주권 점수를 생각했을 때도 BC주와 외곽 지역이 아니라면 이민 점수를 갖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SK주로 넘어와서 영주권 진행을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SK주의 문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준비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다른 주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여전히 별도의 영어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실습 시간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 난이도의 면에서는 다른 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막 알아보시는 중이거나 준비하려는 분들께 충분히 도움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더 궁금하신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